내 돈 1억으로 10억 집을 살 수 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요.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손실을 메꿔준다고도 합니다. 이제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와 어디에 좋은 거고 언제 시행하는지까지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분형 모기지는요, 우리가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랑 나랑 집을 공동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 집을 산다고 치면은 풀로 끌면은 70%까지 적용되는 거잖아요. DSR이 다 충족돼도 현금 3억이 필요한 거였는데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금융공사가 40%인 4억을 투자를 해요. 그럼 일단 10억에서 4억은 해결됐죠. 그러면 나머지 6억에서 LTV 70%가 적용 가능하니까 최대로 4억 2천만 원까지는 주담대를 받고 매수자는 나머지 6억의 30%인 1억 8천만 원의 현금만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내 집이니까 거주 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2년마다 그 지분을 더 내가 가져오는 것도 가능할 거란 전망인데요. 앞에서 예시로 제가 주택금융공사가 우리한테 4억 원을 투자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는 주택금융공사한테 뭘 줘야 될까요? 주금공은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지분을 보유한다는 게 뭘까요? 이익도 쉐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팔 건데 시세 차익이 3억이 났어요. 그러면 3억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주택금융공사의 것이 돼요. 우리가 기존처럼 주담대를 받으면요, 원리금은 갚아야겠지만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제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소유가. 근데 지분형 모기지는 지분을 나눠 갖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났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익만 나눠 갖는 구조는 아니고요. 우리는 사용료를 내야 돼요. 2% 안팎의 이제 사용료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요즘 주담대가 3.8%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1.8% 정도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담대와 달리 이제 수익을 또 그 지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다는 거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 2%의 사용료를 낸다고 치면은 우리가 4억을 투자를 받았을 때 연간 약 800만 원을 사용료로 내요. 즉 월 66만 원 정도의 추가 고정비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걸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특징이 손실을 막아줍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그 손실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억의 집을 샀는데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3억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요. 도대체 이런 거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계부채 대부분이 이 주택 구입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과도한 가계대출의 이런 구조를 좀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은행들이 막 다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대출 회수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 금융기관이 또 부실해지고 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실물 경기까지 확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이 유독 몰려있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버리면 국가 차원에서는 큰일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지금 주요 지역이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으로 들고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기도 하고요. 지금 뭐 관세 전쟁에 뭐 우리나라 정치도 너무 뒤숭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꽉 닫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엄청 예민해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아마 이게 그거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자, 우리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 금융위도 집값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한 거 아니야? LTV를 풀어주는 모양새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건 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은 그대로예요. 그럼 가격은 오르겠죠. 지금은 10억 집을 사려고 해도 5억 정도는 있는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건데 이제 1억 갖고 있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겠죠. 아니 그래도 뿅글님 장점은 있지 않을까요?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있죠. 제가 1억을 모으고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이 이 돈으로 집 못 사네.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네? 였어요. 사실 2030 청년들이 1억을 모은다는 건 정말 아득바득 살아야 모을 수 있는 건데 어렵게 모은 큰 돈으로 사실 집 사는 건 불가하잖아요. 청년들에게도 이제 적은 돈으로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상황이 생긴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 주담대 대출로 밖에 이제 도움받을 손길이 없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도와주니까 일단 필요한 초기 자금이 줄어들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안정감이 확실히 있죠. 그리고 내가 아끼고 열심히 모으면 지분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뭐 전세 만기 때문에 쫓겨날 걱정 안 해도 되고 월세 계약 기간 끝나면 뭐 다음 이사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5월 8일에 난 머니투데이 기사가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유주택자가 이제 대출액만큼의 그 주택 지분을 주금공에게 넘겨서 빚 상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해요. 그러니까 유주택자에게도 이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유주택자 중에선 누가 하겠어요? 이미 오르고 있는 집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세 차익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걸 왜 해? 오히려 집을 이미 연끌로 샀는데 하락 중이거나 횡보 중이거나 향후 상승 여력이 영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때다 하고 나누겠죠. 왜냐하면 손실 방어 측면에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주택자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좀 놀라워서 이것도 언급을 드리고요. 다음 달인 6월 중으로 이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리고 약 4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1,000호 규모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범 사업은 진짜 할 것 같아요. 규모는 나왔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일단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점수제를 통해서 참여자를 선발한 뒤에 참여자가 직접 집을 일단 고른대요.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아요? 직접 집을 고르면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고요. 대상 주택은 서울 10억 원, 경기 6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로 제한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마냥 처음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공유형 모기지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게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수익을 왜 같이 쉐어를 해야 하냐 이런 의견이 커지기도 했고 대출 금리가 또 내려가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됐다는 소리죠. 이게 엄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할까 생각해보면 우려되는 점도 많아요. 주택 판매자랑 매수자랑 사귀는 사이예요. 이건 진짜 제 뇌피셜이에요. 너 당첨됐어? 그럼 너 내 집 사. 지금 뭐 5억에 거래되는 집이긴 한데 10억까지 된다며. 내가 10억에 내 집 팔 테니까 일단 10억에 사. 그러면 나는 일단 5억 갖고 나오고 너는 거기 조금 살고 있다가 팔아. 그러면 10억에 못 팔잖아. 당연히 10억에 못 팔겠지. 괜찮아. 근데 정부가 돈 메꿔준다며. 막 이런.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싫죠. 너무 이기적이죠. 매도랑 매수랑 담합해서 주택 가격 뻥튀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자전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 못하게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집만 주택형 모기지를 할 수 있는 집으로 선정을 한다면 일부 주택만 또 한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손실도 보전해주면 그냥 빌라에 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 감정평가를 받아요. 근데 빌라는 감정평가가 또 짜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그 빌라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주인은 과연 그 싼 가격에 팔고 싶을까요? 안 팔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아파트로 다 눈을 돌리게 되니까 아파트 끌어올리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매도가 정말 편하게 될 것인지도 봐야 돼요. 내가 살다가 이제 집을 팔고 싶어. 소유권이 있으면 집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팔 때도 감정평가를 또 해서 나는 얼마에 팔고 싶은 그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또 제한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 뭐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뜯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축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갈 수도 있는 게 내가 원래 주담대를 일으켜서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주금공 투자를 받아서 10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동네가 좋아지거나 더 좋은 급의 아파트에 살게 되겠죠. 그러면 생활비가 늘어나요. 동네 좋으니까 돈 쓸 거 너무 많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또 금방 적응을 해서 내가 사실은 현금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시세 상승이 실제로 있었을 때 일단 내가 나중에 팔 때 차익을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지분을 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분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억을 투자를 받긴 했지만 2년 뒤에 지분을 더 가져오려고 할 때는 그 당시 시세로 지분값이 매겨져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주주가 갖고 있는 1주당의 가치도 올라가죠. 즉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주금공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그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서울 기준 10억까지 가능하니까 사실상 노른자 땅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투자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내가 넣는 그 돈으로는 더 다른 선택지도 많을 것 같은데 실거주로 오래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집값이 그렇게 뛰지 않으니까 더욱 내 집 마련하기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오래 살 건데 안정된 주거지가 필요해. 근데 나는 지금 돈이 1, 2억밖에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지분형 모기지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분형 모기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다루고 있고 또 그걸 관심 있게 듣는 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고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게 뭐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지금 훨씬 많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밖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진짜 다 다르다. 원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재테크를 하면서 미래를 같이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이 갖춰지는 게 인생의 최우선 가치인 사람도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돈 다 아끼면서 투자하면 경제 제대로 안 굴러가죠. 그래서 주거 안정에 나는 니즈가 있다. 시세 차익 기대하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뭐 그 돈으로 다른 걸 하겠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손실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 돈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공공이 떠안는 구조니까 이 구조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진 않죠. 그래서 과연 정말 그렇게 시행될 것인지는 마찬가지로 6월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테크 관련된 트렌드는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건 또 리튼만한 게 없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특히 한국 사용자들한테 최적화된 AI라서 지인들이 경제 공부하고 싶다, 나 뭐 해야 되냐 하면 그 리튼부터 깔아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튼에 지분형 모기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완전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는 리튼에 바로 더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도 넣어둘게요. 이번에 리튼이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똑똑해졌고 이제는 앱테크 미션으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구독료를 내는 AI가 아닌 것도 좋았는데 이제 오히려 돈을 벌게 해주는 AI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뿅아리들한테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리튼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캐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인 캐시는 현금처럼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완전 초간단. 여기 혜택 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캐시 스토어를 보면 이렇게 선택지도 완전 다양해요. 저도 바로 바꿔볼게요. 네, 포인트 해가지고 교환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쌓다 보면은 진짜 금방 모여요. 제가 리튼 캐시 꿀팁 하나 풀어드리면 일단 가입 후에 친구 초대만 해도 당장 3,000 캐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할 때 1,000 캐시, 친구 초대하면 2,000 캐시. 그리고 1분 이내에 끝나는 미션이 많아요. 들인 시간 대비 너무 효율이 안 나는 앱테크는 제가 정말 예전부터 지향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가성비 너무 잘 나와요. 특히 이 1000보기 미션이 너무 쉬운데 우리 앱테크 보면은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건데 만보기가 진짜 많거든요. 만보기 미션이. 근데 리튼은 1000보만 걸어도 캐시를 받아요. 이 1000보기는 아무 따 하셔야 되고 뭐 출석 체크 이런 거 너무 쉽죠? 그냥 들어가서 출석 체크하면 그 앱 켤 때마다 매일 한 번씩 이제 들어갈 들어갈 때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게 또 뉴스레터 읽기 미션이 있어요. 이게 내 관심사랑 흥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뉴스레터를 보내주거든요. 이런 것도 읽기만 해도 캐시가 쌓입니다. 뉴스레터 읽고 캐시 받기. 진짜 완전 퀄리티 괜찮아요. 제가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내용을 엄청 깔끔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이것도 다 읽고 나서 완료하고 캐시 받기.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도 되는데 돈까지 얻는 구조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구조인데 사실 제가 지금 혜택이 정말 좋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 상금 2억 원 규모의 출시 기념 이벤트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벤트로 2억을 태운다는 게 정말 큰 거라서 이럴 때 참여하시면 좋아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가장 많은 캐시를 모은 25명에게 무려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상금 받은 친구를 초대한 사람도 같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요. 친구랑 같이 도전하면 기회가 2배로 생기는 셈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뿅아리들이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뿅아리들이 도전해서 싹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리튼을 쓰면서 얘가 진짜 점점 더 똑똑해지네? 이렇게 느낀 적이 많은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더 맞춰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AI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완전 개인 AI 비서처럼 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튼에서 신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능이 블로그 도구인데요. 누르면은 도구들을 쓸 수 있어요. 블로그 눌러볼게요.
이게 뭐냐면 AI스러움을 좀 지워주고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딱 말하면은 블로그에 바로 그냥 쓸 수 있도록 알잘딱갈센으로 써주는 게 있어요. 이게 나만 좋은가 하고 알아봤더니 실제로 이게 리튼에서 사용률이 진짜 높다고 해요. 저 때문에 이 블로그 체험도 하려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진짜 리튼 쓰시면 진짜 삶의 질, 블로거의 질이 수직 상승할 거예요. 리뷰, 정보, 일상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뭐 전 정보라고 선택을 해요. 게시물 주제가 뭐냐? 저는 지분형 모기지. 지분형 모기지를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사진 첨부할 거 있으면 하고 저는 해요체 선택을 하고 우려되는 모바일 최저가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짠! 여기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글을 써줘요. 제 말투로 블로그 글을 쭉쭉쭉 써주는 거예요. 얘가 진짜 잘 써요, 이렇게. 이거 모르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야무지게 활용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기억력도 전보다 10배나 향상됐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요. 무료예요, 무료. 무료인데 이제 돈도 된다. 지분형 모기지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안정된 그 실거주의 꿈이 사실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결국 필요한 것보다 기본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런 거 모으는 동안 이렇게 리튼으로 내 일상의 편리함도 갖추고 앱테크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벤트 당첨되면 지금 우리 100만 원이잖아. 친구 포함해가지고 200씩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뿅아리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영상,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